자, 확통 먼저 바로 질문 받겠습니다. 확통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확통 첫 번째 10페이지부터요. 10페이지 질문 27번 세 학생 AB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어디에 앉을 때? 원탁에 앉을 때 누구하고 누구는? A와 B는 뭐하고? 이웃하고 B와 누구는? C는 뭐하지 않는 경우를?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뭐하시오? 구하시오. 그러면 A하고 B는 이웃하고 라는 건 A하고 B가 이웃한 경우 그리고란 얘기입니다. 그리고라는 건 집합으로 표현하면 무슨 집합? 그리고라는 건 집합으로 표현하면 무슨 집합? 그렇지, 교집합. 다음 B와 C는 뭐하지 않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됐니? 그러면 일단 A하고 B는 이웃해야 되니까 그 A하고 B가 뭐하는 경우를 이웃한 경우 먼저 구해야겠지요. 그럼 이웃할 때는 어떻게 해라? 둘이 어떻게 해라? 묶어라. 그럼 A하고 B를 묶어? 그러면 A, B 묶게 되면 그 다음 C 있을 것이고 나머지 D, F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다섯을 어디에 앉히는데? 원탁에 앉히는 거랑 같지요? 그럼 다섯 원탁에 앉히니까 당연히 뭐 잡으면 돼? 기준 잡으면 될 거 아니야. 기준은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C를 잡든 얘를 잡든 기준은 상관없다. 그럼 5개 원탁에 앉히니까 몇 팩? 몇 팩? 4팩. 됐어 안 됐어? 근데 여기에 A하고 B가 어떤 경우가? 얘네 둘의 위치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바뀔 수 있지요. 표현이 갔냐 안 갔냐? BA도 이웃한 경우가 될 거 아니야. 됐니? 그럼 이웃한 경우는 얘네들 이웃한 경우니까 곱하기 얼마로? 2팩. 여기까지 가면 A하고 B가 뭐한 경우가 되는 거야? 이웃한 경우가 나오게 되겠지? 그럼 다음 이 이웃하면서 그 다음에 B하고 C는 뭐하지 않아야 된대? 이웃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B하고 C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렬나야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A하고 B를 묶어가지고 이웃을 시키고 나머지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앉히는데 예를 들어 C가 이렇게 가버리면 됐냐 안 됐냐? 그럼 여기에는 실제로 A, B 있고 그 다음에 누가? C 갖다 붙는 거지. 그럼 B하고 C가 뭐하는 경우가 있어버려? 이웃한 경우가 겹칠 거 아니야. 저 4팩 곱하기 2팩 안에는. 그럼 저 안에서 우리는 빼버리면 되겠네. 누구를? 지금과 같은 경우를. B하고 C가 뭐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B하고 C가 이웃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나오려면 A, B를 기준으로 잡았다면 이 안에서 C의 위치는 정해져 있는 게 되겠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요놈식에서 나머지 3개를 무슨 나열하면? 일렬나열하면 될 것이고 근데 A, B의 위치가 A, B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어? B, A도 있잖아. 그럼 이때 C의 위치는 어디에 가야 돼? 여기 와야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놈 경우가 또 몇 가지가 될 테니까 2가지 될 테니까 그 새끼를 또 뭐 해버리면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겠죠. 됐니? 다음 없으면 넘기셔가지고 11쪽 없으면 넘겨서 12쪽 37번 다음 그림과 같은 탁자에 몇 명이 둘러앉는 경우를 5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모아요. 회전하여 모아는 경우는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를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면 요놈을 시켜서 1, 2, 3, 4, 5 가장 기본은 뭐하라 그랬어? 돌리라 그랬지. 방향은 어떻게? 한 방향으로 1, 2, 3, 4, 5 같은 경우 다른 경우 응? 둘이 같은 경우야? 여기에 4, 5가 앉는 경우랑 여기에 3, 4가 앉는 경우가 같은 경우야? 뭐 얘 큰일 났네? 이거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 아니, 가장 기본은 원순열의 기본은 뭐하라 그랬어? 무조건 나열하라 그랬잖아. 같은 경우 다른 경우 셋 중에서 같은 경우 있어 없어? 없어.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다른 경우.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다른 경우. 그럼 얘 회전의 의미 있니, 없니? 없죠? 끝. 그럼 이건 몇 명 일렬나요? 일렬나요? 끝이야? 됐냐, 안 됐냐? 가장 기본인 원순열의 그거는 내가 무조건 뭐부터 하라 그랬어? 회전시켜보라 그랬잖아. 회전시켜서 확인하셔야죠. 저 말 들어갈 때 해서 이게 무조건 원순열이라고 어떻게 확인해? 다음 없으면 넘기셔가지고 13쪽이야. 45번 45번 또 40 몇 번? 3번 43번? 43? 43, 45 두 개 가겠습니다. 서로 어떤 과일을 다시 서로 어떤 과일을 다른 과일 몇 개를 7개의 그릇을 7개를 몇 개의 그릇? 3개의 그릇 누구의? A, B, C의. 그럼 3개의 그릇은 서로 같아 달라? 서로 같은 그릇이야? 다른 그릇이야? 다른 그릇이죠? 됐냐 안 됐냐? A, B, C라고 명칭 주는 순간 당연히 얘들은 같은 그릇, 다른 그릇? 다른 그릇일 거 아니야? 그럼 서로 다른 과일 7개를 서로 다른 3개의 그릇에 남김없이 담는데 A 그릇에는 과일을 몇 개만? 2개만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고 단 과일을 하나도 뭐하지 않는 그릇이 담지 않는 그릇이 있을 수 있다? 빈 그릇 가능이네. 그럼 빈 그릇 가능이니까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렇지, 중복 가능. 그럼 중복 가능하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중복 조합 아니면 중복 순열. 그럼 얘는 중복 순열이니 중복 조합이니? 중복 순열이죠. 왜? 서로 다른 놈을 서로 다른 그릇에 나누니까. 표현 됐어 안 됐어? 중복 조합은 서로 어떤 놈을? 같은 놈을 서로 어떤 그릇에? 그렇지, 그렇게 나누는 거거든. 됐니? 그러면 요놈의 식기는 그냥 단순하게 중복 조합을 쓰면 참 편한데 그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냐면 A 그릇에는 과일을 몇 개를 담아야 된다 그랬어. 2개를 무조건 담아야 된다며. 그럼 A 그릇엔 과일을 일단 2개만 담아야 되니까 A 그릇에 들어갈 과일 2개를 먼저 뭐 해줘야 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근데 과일이 서로 어떤 놈이야? 다른 놈이야?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지.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놔야 되니 뽑기만 하면 되니? 그렇지, 뽑기만 하면 되겠지. 그럼 A 그릇에 들어갈 경우의 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시작! 2로 뽑히면 될 것이고 그럼 남은 몇 개의 과일을? 그렇지, 남은 5개 과일을 누구하고 누구에? B와 C에 나눠주면 되는데 이때 무슨 그릇이 가능하다고? 빈 그릇이 가능하대. 그럼 빈 그릇이 가능하니까 요놈의 식기는 남은 5개를 서로 다른 5개를 2개의 그릇 B와 C에 나눠줘야 돼. 빈 그릇 가능해. 그럼 뭐 써줘야 돼? 중복? 중복? 순열 써야겠죠?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됐냐 안 됐냐? 그럼 중복 순열 써야 돼? 근데 그렇다면 5의 2승인지 2의 5승인지 니들은 판단 잘 못하니까 중복 순열은 뭘로 항상 만들어 놓고 확인하라고? 함수로 확인하라고.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쏘는 놈에 있는 이쪽에 과일 5개가 들어가야 돼? 그릇 2개가 들어가야 돼? 누가 들어가야 되니? 그릇 2개 BC가 들어가야 되냐? 여기에 과일이 들어가야 되니? 이렇게 쏠다 했을 때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 과일이 들어가야겠죠. 왜? 그릇 B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과일을 이렇게 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쏴가서 그릇이 5개 쏜다 말 돼 안 돼? 안 되죠.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요 경우니까 5개의 과일이 있어? 그 다음 그릇이 2개가 존재하잖아? 그럼 얘가 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얘가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에서 누구의 몇 승? 2의 몇 승? 5승하고 끝내시면 되겠지요? 됐니? 항상 이 나와 있는 중복 순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의 5승, 5의 2승 판단 못하니까 자꾸 적어가지고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다음 45번이요. 45번 보시면
6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그러면 이 6개의 음식점은 서로 같니 다르니? 서로 다르지요. 음식점 6군데니까 당연히 다른 겁니다. 위생 상태를 점검해서 점검표를 작성을 하는데 양호하면 동그라미, 보통이면 세모, 더러우면 X로 표현을 한다면 양호한 음식점이 어떤 경우의 수를? 2개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다시 휘소야.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인 경우를 구하면 시작. 음식점이 몇 개일 때? 몇 개일 때? 6개일 때 또? 5개일 때 또? 4개일 때 또? 3개일 때 또? 2개일 때.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는 경우 몇 가지 구해야 돼? 5가지 구해야 돼. 맞아 틀려? 그럼 이 5가지를 다 따로 구하셔도 상관은 없고 또는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 형식기를 전체에서 빼줘도 될 거거든. 몇 개하고 몇 개를? 0개하고. 그렇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때는 저거들은 말이 안 나도 6번을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전체 경우를 먼저 놓고 볼 줄 아셔야 된다고. 가장 힘든 단원이 이쪽 단원인 건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빵개 한 개 따지는 게 편하냐? 6개부터 2개까지 적용어를 따지는 게 편하니? 빵개 한 개가 기본적으로 편하겠지요. 물론 저는 저거 귀찮아요. 그냥 6개부터 2개 따질래요. 하세요. 말리진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빵개 한 개를 빼야 되는데 이 경우를 보면 음식점이 몇 가지가 있고 음식점이 몇 군데가 있고 음식점이 몇 군데 있니? 일단 전체 경우 놓고 보면 6군데가 있어. 근데 얘가 서로 같아 달라? 달라. 표현이 얘가 서로 다른 음식점이 6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음식점이 받을 수 있는 건 동그라미, X, 세모, 셋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가냐? 그럼 그 얘기는 6군데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받아도 돼야 안 돼? 6군데 전부 다 이거 받아도 되니 안 되니? 되지요? 그러면 나머지 X나 세모가 나오는 경우는 있어 없어? 없지요. 즉 뭐가 가능한 거야? 중복이 가능한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다시 뭐가 가능한 거라고? 중복이 가능한 거야. 근데 음식점이 서로 같아 달라? 다르고 걔네들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종류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연놈 시키면 중복 순열 써야 되니 중복 조합 써야 되니? 중복 순열 써야 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중복 순열을 써줘야 되는데 이때 화살표를 쏘는 이쪽은 음식점이 들어가야 돼? 동그라미 X 세모 이게 들어가야 돼? 누가 들어가야 되니? 그렇지. 음식점 6군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음식점이 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두 번째 음식점 몇 가지? 이해 갔지요? 그것만 그냥 한번 탁 생각하고 가시라고. 그러면 전체의 경우는 시작? 3회 6승.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얘가 빵개가 나왔다는 건 뭐가 빵개 나왔다는 얘기야? 뭐가 빵개 나왔다는 거야? 동그라미가 빵개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6개가 전부 다 동그라미를 받는 경우가 있어 없어? 동그라미 받는 경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6군데가 다 뭐하고 뭐만 쏜다는 얘기야? X하고 세모만 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 음식점이 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두 번째 음식점, 세 번째 음식점. 그러면 동그라미 얘가 빵개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2에 몇 승가지? 그렇지. 이렇게 끝내셔야 되고 다음에 이번엔 이 한 개라는 건 동그라미 받은 게 몇 군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한 군데 나와야겠지요? 그럼 동그라미 받은 게 한 군데가 나와야 되는데 음식점이 몇 군데가 있으니까 6군데가 있는데 서로 같은 음식점, 다른 음식점? 그렇지. 다른 음식점 6개 중에서 이 동그라미 하나 받을 한 군데를 먼저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 몇 개 중에? 6개 중에 몇 개를? 한 개를 뭐 하기만 하면? 뽑기만 하면 끝이겠지요. 그러면 6개 중에 하나를 뽑았어. 예를 들어 1번 하나 뽑혔다고 이 새끼는 쐈잖아 이미 누구한테? 동그라미한테. 그럼 나머지 놈들은 동그라미 쏘면 돼 안 돼?
안 돼. 누구하고 누구한테 써야 되니? x하고 세모 써야 되지? 그러면 두 번째 음식점이 써놓은 거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가겠죠? 그럼 2에 몇 승가지? 5승가지. 둘을 뭐 하셔야? 그렇지. 그 곱함용어를 둘을 얘네들을 뭐해서 전체에서 빼버리시면 되겠죠? 됐니? 자,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좀 더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요. 저 44번은 내신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이거 바꾸는 거. 44번은 그러니까 요놈의 식기는 꼭 이거 내신 문제 나오니까 제대로 익히세요. 이거 잘 나옵니다. 내신에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44번은 어? 44번. 그럼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44번 전체 집합 U의 두 무슨 집합? 부분 집합 누구하고 누구에 대해서? A하고 B에 대해서 A 교 B가 2,5가 될 것이고 NA 합 B가 얼마가 되게 하는? 5가 되게 하는 A하고 B의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A하고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그럴 때 얘를 조금 판단할 줄 아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완전히 따로 놀 때가 있어. 즉 따로 논다는 건 A와 B가 아예 생판 연관이 없을 때 문제를 이건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A하고 B가 연관이 없다면 A가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 B가 예를 들어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그럼 순서상 A와 B의 개수는 몇 가지? 3과 4를 뭐 하면 돼? 곱하면 되겠죠?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다시 A하고 B가 아예 둘이 서로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치는 경우라면 표현이 이해갔니? A의 경우 따로 구하고 B의 경우 따로 구해서 둘을 뭐 해버리냐? 곱해버리면 끝인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어? 지금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가능한 게 1, 2, 3이고 집합 B가 가능한 게 예를 들어 뭐 A, B, C, D라면 순서상 되는 경우는 1A, 1B, 1C, 1D 2A, 2B, 2C, 2D 3A, 3B, 3C, 3D 표현이 이해갔죠? 서로 영향을 지금처럼 뭐하지 않는다면 끼치지 않으면 됐냐 안 됐냐? 그냥 둘 뭐해라? 곱해라.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따로 구하여라. 됐니? 그렇다면 이게 A하고 B가 서로 연관이 있을 때는 그때는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고. 영향이 있다면 이때는 문제 확인하시면서 따로 푸셔야 돼. 이건 방법이 없어. 즉 그 얘기가 지금 얘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쳐다보시면 어쨌든 집합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뭘 그리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것이고 와우 집합이잖아. 뭐 그래서 빨리 눈으로 빨리 확인해야 돼? 그렇지. 벤다이어그램 그려야지. 이해 갔냐 안 갔냐? 벤다이어그램을 당연히 가셔야죠. 벤다이어그램을 당연히 가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집합 A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집합 뭐가? B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뭘로 치냐면은 야 1학년 때 썼대 집합 그대로 배웠으면 그대로 똑같이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식으로 가려고 그런다니까? 1학년 때는 그려 하면은 그려 계속 그런 얘기해가지고 1학년 때 자연스럽게 그렸다면 2학년 때는 왜 안 그려? 당연히 그려야죠. 그럼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에 원소 몇 개가 뭐하고 뭐가 들어가 있어? 2하고 5가 들어가 있어 이미.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그랬어? 5개가 나온다 그랬지.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는 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의 원소를 합치면 됐냐 안 됐냐?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는 거야? 3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여기까지 먼저 상호 설정 이해갔니? 근데 전체 집합의 원소가 몇 개니까? 6개인데 현재 여기 합집합 부분에 5개 알려줬잖아. 그럼 나머지 원소 하나 어디 있어야 돼?
어디 써야 돼? 나머지 원소 하나 어디 써야 돼? A 합 B에 여집합 부분에 한 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갔냐 안 갔냐? 이렇게 되도록 누구하고 누구를 집합 누구하고 누구를 A와 다음 집합 누구를 B를 뭐 해야 돼? 정해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랬을 때 얘네들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일단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전체 집합류가 1, 2, 3, 4, 5, 6이 있는데 A하고 B를 정하려면 일단 이 바깥에 있는 새끼가 정해져야 되겠지 당연히.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이 바깥에 있는 새끼는 원소가 몇 개짜리인데? 한 개짜리인데 이 새끼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이놈의 새끼에 따라서 A하고 B에 들어갈 원소는 바뀔 거거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물론 A하고 B를 설정을 하고 얘를 정해놔도 되겠느냐? 근데 뭐 한 개짜리 먼저 뽑아놓고 나머지 세 개 가지고 여기 구성하면 속편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 안에 들어갈 요 한 개를 먼저 뭐 해줘야 돼? 정해야 되겠지. 그럼 원소 누구 중에서? 원소 누구 중에서? 1, 3, 4, 6 중에서 몇 개를? 뭐 하면 되니? 그렇죠. 뽑아야겠죠. 서로 다른 4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먼저 뽑아야 되니까 얼마로? 4씩 1 이렇게 표현 되겠네. 그러면 얘를 뽑았어. 이 한 개를. 뽑으면 원소 몇 개 남니? 3개 남으니까 그 3개가 여기와 여기에 뭐 하면 돼? 들어가면 돼. 이해 갔냐 안 갔냐? 여기와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집합 A 정해지고요. 그거에 따라 B도 당연히 정해지겠죠. 다시 예를 들어 그 남은 원소 3개가 모두 다 여기 들어가면 집합 B는 자연스럽게 같이 결정이 되겠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여기에 원소 몇 개가 들어가 버리면 한 개가 들어가면 남은 원소는 몇 개가? 2개가 여기 들어갈 거거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그 얘기는 봐라 일단 들어갈 개수가 정확하게 3개로 맞춰져 있는데 한쪽이 정해지면 나머지 한쪽은 자연스럽게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럼 서로 영향을 받아 안 받아? 그렇지, 영향을 받아. 그럼 이 경우는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따로 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A만 정하면 B는 그냥 경우가 몇 가지로 한정돼 버려? 한 가지로 한정돼 버려. A의 경우를 정하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원소 들어갈 몇 개가 결정돼 있어 이미? 3개는 결정돼 있잖아. 얘를 정한 순간.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 원소 3개가 예를 들어 이쪽에 배치되는 순간 1개든 2개든 배치되는 순간 나머지 원소는 무조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 얘기는 A의 경우가 뒤에 결정이 되는 순간 B는 무조건 그 경우당 몇 가지만 결정돼? 한 가지밖에 안 될 거거든. 그럼 이때는 둘을 곱한다는 개념을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순서상을 보실 때는 지금처럼 영향을 끼치는 거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냐를 2개를 판단하셔야 돼요. 이해 갔지요? 됐니? 그럼 요놈의 식기를 그럼 어떻게 정해요? 자 이제 봅니다. 원소 몇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3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원소 3개는 서로 뭐한 놈들이야? 다른 놈들이야. 표현 이해 갔어? 그래서 이게 내신에서 잘 나온다는 게 여기서부터 잘 나오는 거야. 이 서로 다른 원소 3개가 여기 아니면 여기로 들어가야 돼. 맞아 틀려? 근데 이 서로 다른 원소 3개가 이쪽 부분에 전부 다 들어가도 상관 있냐 없냐? 없지요. 맞아 틀려? 그럼 여기 3개 들어가면 여기 몇 개가? 1개 들어올 거 아니야. 이해 갔어 안 갔어? 서로 다른 3개가 여기에 몰빵돼. 여기 1개 들어오잖아. 뭐가는? 그렇지, 중복가는. 근데 서로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다른 놈이고 얘네들도 당연히 서로 다른 놈들이죠? 그러면 중복 뭐 써야 돼? 순열 써야 돼? 됐어 안 됐어? 그럼 화살표 쏘는 건 1번 영역, 2번 영역 이거 갖고 해야 되니 원소 3개 갖고 화살표 쏴야 되니? 원소 몇 개 가지고?
3개 가지고 화살표 쌓아야겠지요? 그러면 원소 3개를 중복 가능하게 여기에 나누는 경우에서는 얼마로? 누구의? 2의 몇 승?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이 경우는 누구를 정하는 경우? A 하나를 정하는 경우라고만 보면 자연스럽게 B 결정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서상의 개수는 이때는 얘로 그냥 끝나겠지요. 더 이상 나올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오케이. 정답. 주하나, 초콜릿 안 먹니 우리? 초콜릿 먹자. 어? 어? 안 받았어? 초콜릿 안 받았어 아직? 진짜 안 받았어? 야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아씨 기대했는데 초콜릿도 못 받은 거야? 나머지 놈들은 받을 놈들이 없잖아. 우울하다, 우울해. 자,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14쪽 질문이요. 48번. 빨갱이, 초록이, 노란기 각각 몇 개씩? 각각 몇 개씩? 한 개씩. 깃발은 한 개야.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다시 깃발은 몇 개야? 한 개야. 그랬을 때 이 깃발들을 합해서 몇 번이야로? n번이야로 들어올려서 2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면 n의 무슨 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 단 깃발은 몇 번 이상 들어올려야 하며 한 번 이상, 2개 이상의 깃발을 동시에 들어올리지 않는다. 그 얘기는 한 번에 몇 개의 깃발만? 한 개의 깃발만 들어올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까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자, 그러면 일단 이 깃발들을 합해서 한 번 들어올리는 경우의 수는
다시 이 깃발들을 합해서 먼저 문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깃발들을 합해서 한 번 들어올리는 경우의 수는 한 번 들어올리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세 가지. 어떤 경우? 빨간 거 들거나 또? 초록 들거나 또? 그렇지. 한 번 들어올리는 경우는 몇 가지야? 세 가지야. 되냐 안 되냐? 즉 문제에 나왔을 때 분명히 여기 경우의 수가 내가 힘들다고 얘기했었고 그러면서 1학년 때부터도 가장 니들한테 안 되는 게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은 무조건 뭐 해라? 그렇지. 무조건 뭐 해라? 무조건 뭐 해라? 다시? 그렇지. 나열해라. 나열해서 여러분들이 경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그냥 딱딱딱딱 공식처럼 딱딱딱 기계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경우 없습니다. 앞에 수업을 들으면 당연히 그러겠죠. 하지만 결코 이건 되지 않아요. 나중에 미적분원이나 기하를 안 하고 확통을 선택 과목으로 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모의고사는 탁탁탁 기계적으로 나오는 경우 없어요. 나열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확통에서 나오는 4점짜리 고난이도 문제는 꼭 나오거든 이건. 그러니까 나열이 무조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야. 나열하는 걸 계속 습관화 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시면 결코 늘지 않습니다. 이해갔니? 자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빨강이, 초록이, 노랑이, 깃발은 한 개씩 있다 그랬어. 문제 이해 잘하라 그랬습니다. 이 깃발을 합해서 2번 들어올리는 경우. 다시 몇 번 들어올리는 경우? 2번 들어올리는 경우. 요때 나올 수 있는 신호의 가지수는 몇 가지? 9가지. 좀 더 기본적으로 계산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표현하면 3회. 그렇지. 제곱 나오겠죠? 맞아 틀려? 첫 번째 들어올릴 때 나올 수 있는 거 3가지. 두 번째 들어올릴 때도 몇 가지? 3가지 나올 거거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3번 들어올리면 합쳐서 3회 3제곱.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요 놈의 식기를 n번 들어올리면 어떻게 표현되겠니? n번 들어올리면 3의 n제곱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n번 이하로 들어올린다 그랬으니까 쟤들을 다 뭐 해야 돼? n번 이하로 들어올린다는 건 첫 번째 한 번 들어올릴 때, 두 번 들어올릴 때, 세 번 들어올릴 때 해가지고 n번까지를 다 뭐 해야 돼? 다 더해야겠지요. 됐어 안 됐어? 다시 n번 들어올린다 그랬어 문제에서? 아니잖아. n번 뭐라 그랬어? 이하로 들어올린다며. 그럼 n번, n-1번, n-2번 해가지고 한 번까지 다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쟤들을 다 뭐 해줘야 돼? 더해야겠지요. 그게 얼마보다 커져야 되니? 200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즉 결국에 식을 만들면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쭉 더해서 어디까지? 3의 n제곱까지 더한 게 200 이상 나온다.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 알고 있거든. 3의 몇 승이? 5승이 얼마 된다는 거? 243 된다는 건 알고 있죠? 됐니? 그러니까 이 놈을 생각하셔가지고 n이 5인지 4인지 그것만 찾아내시면 되겠네. 됐나요? 다음? 없으면 넘기셔가지고 15쪽. 15페이지 없으면 16쪽. 65번이요. 몇 번? 65번. 65번. 리멤버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알끼리 그 다음 한글 읽어. 알끼리 그 다음 한글 읽어. 또는이라는 건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 그렇지. 그래서 한글 표현 정확하게 읽으라고 했잖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경우의 수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건 어이씨 언제는 이걸 곱하고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왜 얘를 빼고 그 경우가 안 잡힌다니까. 지난 시간에도 한번 해줬었잖아. 그 드모 A1이 A2보다 작거나 같다 그거 표현해주면서 그 경우 잡는 연습이 되시려면 말 표현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해야 돼.
그럼 여기선 R끼리 또는 M끼리니까 R끼리 뭐하는 경우와 이웃하는 경우와 또 누구끼리 M끼리 뭐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에서 그 다음 걔네들의 무슨 집합 부분을 교집합 부분을 뭐 해줘야 돼? 빼야겠지요. 왜? 얘는 합집합 물어보니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문자를 보게 된다면 8개의 문자인데 R이 몇 개인지 M이 몇 개인지 바로 판단 안 되니까 요놈의 식기를 하실 때는 리 하면서 여기서 아래로 쓰시면서 문자 개수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R, E,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또 뭐 E, 그 다음 또 뭐야? M, 그 다음 또 뭐 B, 그 다음 또 E, 그 다음 R. 됐어 안 됐어? 됐니? 8개가 총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렇다면 R끼리 먼저 뭐 하는 경우를 보면 이웃하는 경우를 보면 R끼리 이웃은 R 당연히 묶어야겠지요? 그럼 남은 몇 개를? 자, 6개에다 이 묶음까지 표현해서 총 몇 개를 일렬나열 해야 돼? 7개 일렬나열 하니까 7팩으로 표현되는데 3개가 서로 같아달라? 같아? 2개가 서로 같아달라? 같아? 그러면 나누기 몇 팩과 몇 팩으로? 3팩과 2팩의 뭘로? 곱으로 가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M끼리 가면 또 M은 묶으니까 또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그럼 요놈도 7팩을 그 다음 뭘로? 3팩과 얼마? 2팩으로 나눠야 되겠지? 근데 얘네들의 무슨 집합 부분을 이제 교집합 부분은 R끼리 M끼리 뭐 해줘야 돼? 이웃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R끼리 M끼리 이웃이니까 얘 이웃 얘 이웃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6개겠네. 그럼 전체 몇 개 일렬나열? 6개 일렬나열 중에 얼마를? 3팩으로 나누시면 끝이죠? 됐니? 그럼 적용으로 뭐 하시면 빼버리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 69번 몇 개의 숫자? 7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사용하여? 5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자연수 중 뭐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야, 씨 5의 배수 어떻게 돼야지 5의 배수니? 그럼 여기서 맨 끝이 뭐 돼야 돼? 5 나와야 되지? 됐냐 안 됐냐? 다시 맨 끝이 뭐 나와야 돼? 5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같은 숫자 계속 뽑아도 되니? (5를) 5번 뽑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됐냐 안 됐냐? 그럼 앞에 있는 나머지 4개는 숫자 뭘로? 응? 정확하게 앞에 숫자가 4개는 뭐 중에서 1 2, 4, 3개밖에 없어. 정확하게 얘기하라니까. 몇 개를? 4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근데 그 4개가 어떤 놈이 들어가는지 그거는 네가 다 뭐 해봐야 돼. 나열해야죠. 아따 정말 나열을 왜 자꾸 안 하냐. 나열이 가장 기본이라니까. 공식이라는 게 이게 어딨어. 예를 들어 그 4개가 1 뭐뭐뭐 쓰이면 1 2 쓰이면 이 4개 무슨 나열? 무슨 나열 해줘야 돼? 일렬 나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일렬 나열한 경우에서 시작. 그냥 뭐 4시 해도 되긴 합니다. 4팩 나누기 3팩 해도 되고요. 4시 해도 돼요. 저렇게 종류 2가지일 때. 그게 훨씬 더 편하니까. 됐지요? 끝. 됐어 안 됐어? 됐냐 안 됐냐? 이해 갔니? 됐냐? 그 다음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건? 됐니? 그거 일렬나요? 그 다음? 따져. 아니 일렬 나열의 가장 기본이 왜 나열의 기본이라니까 자꾸 나열 안 하고 앉아있어.
똑같다니까.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은 나열이라고 1학년 때처럼. 다음 넘기셔서 17쪽. 17쪽. 17쪽 없어? 없으면 18쪽. 17쪽에 76번도 잘 나옵니다. 대신해서 제대로 익히세요 이거. 없으시면 18쪽. 81번. 81번. 1번. 자 일단 79번에 아까 답 없다고 그랬으니까 79에 1번은 30까지 2번은 54까지. 뭐야 뭐 장난해? 야 너 나한테 답 없다고 채점 안 했다며 서술형이라고. 중간식 안 나왔는 줄 알았는데 와 그럼 답안지 안 보고 채점 어떻게 했냐? 이거 안 나왔는 줄 알고 그냥 건너뛰고 장난하고 이제 중요하죠. 자 81번. 기본적으로 이 최단거리의 기초는 다시 최단거리 노트 삐세요. 최단거리 문제 제일 앞에 먼저 핍니다. 최단거리 다 폈지요? 요놈의 식기를 볼 때는 초등학교처럼 보라 그랬는데 그 전에 최단거리 전에 뭘 했냐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는 걸 했어. 됐냐 안 됐냐? 됐니?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즉 같은 것을 포함한 일렬 나열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최단거리를 했고요. 그래서 최단거리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 노트에다가 뭘 했었냐면 제일 첫 번째 어떤 경우 해줬냐면 초등 가기 전에 뭐 해줬니? 가로 세 칸에 세 칸이야? 세 칸짜리를 먼저 세워가지고 거기서 기초는 알려드렸죠. 초딩 가기 전에 셋짜리로. 너 어딨어? 됐냐 안 됐냐? 셋짜리. 그럼 그놈의 새끼를 일렬 나열로 그대로 보게 된다면 가로 몇 개와 세 개와 A부터 B까지 갈 때 최단거리는 가로 몇 개와 세 개와 세로 몇 개 가야 되니까 세 개 가야 되니까 걔네를 뭐 하는 경우? 일렬 나열하는 경우가 어떻다? 같다고 얘기했었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 모양을 입체로 돌리면 똑같은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는 A부터 저 입체 모양에서 뒤에 있는 B까지 가는데 가로 방향으로 가는 게 몇 가지야? 네 가지야. 다음 세로 방향으로 가는 게 몇 가지야? 그 다음 세로 몇 개? 세로가 네 개야? 세. 그럼 높이는 몇 개니? 높이도 네 개야? 숫자지. 세로 몇 개야? 세 개고 높이가 몇 개니? 그렇지. 그럼 이 세 종류를 뭐 하는 경우랑 일렬 나열하는 경우랑 같다 다르다? 같다. 됐지요? 그러고 끝내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냥 일단 기본형 익혀두시고 나중에 이걸 응용하는 것도 나오긴 하는데 요즘에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전에는 안 나왔었지 요즘에는 잘 나오는 추세는 아니야. 혹시라도 응용편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오케이 경매도 그러면 일단 지난 시간에 중복조합 어디까지 우리가 했었냐면 28페이지에 161번까지 문제풀이 했고요. 171번까지 풀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냐? 그리고 너네 야 숙제 내가 토요일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주면 일주일 동안 나눠서 해야지 왜 그거를 목요일날 금요일날 밤에 해가지고 그냥 숙제를 밀어 몰아갖고 해. 초딩도 아니고 뭘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나간 건데 그거를 가지고 숙제를 얼마나 다 그러면 어떡하냐 정말로. 숙제는 알아서 적절히 배분하세요. 됐지요? 필기하시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입니다. 목요일까지는 시간이에요. 너 우리 문제풀이 다 했어? 생각하면서 그래프까지는? 다 했어? 그러면은 노트 꺼내시고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래 좀 해? 그럼 애들 다 했다는데 쉬는 시간 노트 꺼내시고요.
너무 우울하긴 하지만 어쩔 순 없습니다. 공식을 외우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공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건 여기는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공식을 먼저 외워놓고 몇 가지 되지 않으니까 이런 공식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 시험이 다음 시간에 있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함수 활용 쪽에서는 이제 나오게 되면 나중에 조금 더 정돈을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조금씩은 바뀐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잘 감안을 하시고, 됐죠? 어쨌든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써야 될 공식이 뭐냐면 사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인 법칙이라는 놈의 시기는 사인을 쓰는 건데, 중요한 건 저 법칙의 용어보다는 저 새끼를 언제 쓰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사인 법칙은 기본적으로 언제 쓰는 게 가장 좋냐면 대변과 대각의 관계에서. 다시 언제 쓰라고? 대변과 대각. 예를 들면 이미 1학년 때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기 각이 A야. 이 변의 길이는 소문자 A. 이건 우리 무조건 약속이라고 얘기했죠? 전 세계 공통의 약속이니까 그대로, 즉 요대로 보시라는 거야. 대변 대각의 관계인데. 표현 이해 갔어? 그래서 먼저 증명을 하게 되면, 증명을 하는데, 증명하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원에서, 됐니? 원 위의 점을 이렇게 이어서 만든 각을 무슨 각이라고 얘기해? 원주각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이 원주각에서, 원주각 성질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건, 이 호를 끼면서 원 위의 점과 이은 걸 원주각, 중심 가지고 만든 건 무슨 각? 중심각. 그래서 이때 원주각을 예를 들어 세타라고 하면 중심각은 얼마 돼야 되고? 2세타 돼야 되고, 다음 동일한 호를 가지고서, 이거 2세타는 뭐 그냥 적으시면 될 거고요. 다음 동일한 원주를 끼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각을 만들면 이 각의 크기도 얼마가? 세타. 즉 같은 호, 원주를 끼고 있는 원주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 기억나죠? 그거를 기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인 법칙을 증명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고 다음에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치자. 그럼 요 변의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될 것이고, 응? 요 변의 길이 소문자 A. 요 변의 길이는, 그 다음 요 변의 길이는, 그렇지. 몇 가지는 다 이해갔죠? 다음, 저때 저 원은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내접원이야 외접원이야? 외접원이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익히셔야 될 게, 보통 외접원의 반지름을 나타낼 때는, 반지름은 문자를 뭘 쓰냐면 대문자 R을 사용을 합니다. 됐어? 내접원의 반지름은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내접원의 반지름은 소문자 R로 우리는 보통 사용을 해요. 이해 갔지요? 됐니? 요거는 기본 규칙이니까 맞추시고, 그럼 원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를 이용해야 되는데? 중심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표현 이해 갔어? 그럼 얘를 중심을 이용을 할 때 쳐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를 알 수 있냐면, 요 놈의 식기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식기에서 이 각 A와 동일하게 원주각을 하나를 더 잡는데, 표현 이해 갔어? 쟤랑 동일하게 무슨 각을 잡는다고? 원주각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중심이 지나가게 잡겠다라는 거야. 다시 뭐가 지나가게 잡겠다고? 중심이 지나가게. 그럼 중심을 지나가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원주각을 잡아서 요 점을 A 다시라고 얘기하면 이 각의 크기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각 A와 같아 달라? 같지요. 즉 각 A와 각 A 다시는 당연히 같습니다. 원주각 때문에.
표현이 해갔어? 근데 요때 요 놈의 식기를 잡아놓고 보니까 성분 BA- 즉 A-B라는 놈의 식기가 누구를 지나? 중심을 지나지. 그럼 얘는 이 원의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될 것이고 이 원의 지름이 되니까 요 길이가 뭐가 될 거냐면 이 R이 될 거야. 라지 R로 표현이 되고. 됐죠? 그 다음 요때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얘가 지름이고요. 이때 원위의 점을 이어가지고 지름과 연결되는 하나의 삼각형을 만들었지.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되니? 그렇지. 여기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90도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될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이런 모양의 직각삼각형에서 뭐 요거는 B는 지금 변의 길이니까 요 상태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에서 이 각 A, 요 각과 마주보는 변, 대변의 길이가 A잖아. 맞아 틀려? 그럼 얘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A가 되니까 우리는 이때 빗변의 길이는 2R이라는 거 알고 있어? 대변의 길이 나와 있는 거 아니요? 그럼 무슨 법칙 쓸 수 있니? 뭐 쓸 수 있니? 삼각비 중에 사인 쓸 수 있겠지. 그럼 사인 누구는 A 다시는 됐어 안 됐어? 얘는 뭐라고 표현될 수 있어? 2R분의 얼마? A가 될 것이고 그때 A하고 A-가 각의 크기가 서로 어떠니까? 같으니까 sin A라는 놈의 식기가 뭐가 될 거냐면 2R분의 얼마? A로 표현이 될 거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도 증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냥. A, B, C 적당히 잡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요 각 C로 해볼까요? C. 각 C가 있습니다. C와 동일한 무슨 각을 만들어내는데 원주각을 만드는데 누구를 지나게? 중심을 지나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중심 O를 지나게 동일하게 요놈의 식기를 만들게 된다면 요놈의 식기는 C-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그때 성분 AC-의 길이가 얼마로? 2R로 표현이 되겠죠? 그때 마찬가지로 이때는 각 얼마가 B쪽이 몇 도가 될 것이고 90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요때 요 변의 길이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삼각형에서 정의한 것처럼 C라고 표현이 될 거거든. 됐냐 안 됐냐? 그럼 이때 요 각의 C-라는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랑 같을 테니까 얘네를 이용하게 된다면 sin C-라는 놈의 식기는 얘도 뭐분의 2R분의 얼마? C라고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근데 C-와 C의 크기가 같아 달라? 같아. 그러니까 sin C라는 놈의 식기는 뭐분의 2R분의 얼마? C라고 표현이 되겠죠. 됐니? 이때 요 C는 점이니까 대문자입니다. 다음 이 변은 대문자야 소문자야? 소문자야.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사인 법칙은 자 보시면 sin A 즉 각모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사인 값을 구하게 되면 얘가 직각삼각형이 아닌 임의의 삼각형에서 다시 무슨 삼각형이 아닌 직각삼각형이 아닌 무슨 삼각형에서 임의의 삼각형에서 sin A라는 놈의 식기는 2R분의 얼마? A로 표현이 돼. 근데 요때 요 A라는 건 소문자 A잖아. 얘는 뭐 의미해? 변 의미하지. 각 누구와? A와 무슨 변이야? 대각대변이야. 대변대각이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뭐라고? 대변, 대각의 관계라고. 표현 됐냐 안 됐냐?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sin 모두 찾은 다음에 C도 찾았거든. sin C라는 건 얘는 뭐 분해? 2R분해. 다음 각이 C였으니까 여긴 뭐가? 변이 얼마? C 나오면 된다고. 됐니? 그러면 각이 A, B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존재해? B도 있겠죠? 그럼 얘는 뭐 분해? 2R분의 얼마? B라고 표현되는 얘가 가장 기본 틀이고 요 놈의 식기를 이용해서 나머지 우리가 공식들을 보여주는데 나머지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보시게 된다면 이 식에서 2R이 공통이지. 맞아 틀려. 요 식에서도 2R 들어가 있지. 요 식에서도 2R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이 식들에서 ER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뭘 먼저 알 수 있냐면 ER로 얘를 정리하겠다라는 거야. ER로 이항시키면 sin A가 분모로 내려오겠네. 마찬가지로 ER로 정리하면 sin B가 분모로 내려오겠지? ER로 정리하면 sin C가 내려올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요놈의 식기가 결국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식은 sin A분의 고놈에 해당하는 변 A라는 놈의 식기랑 같아. 뭐랑 같냐면 sin B분의 개의 변 다음 sin C의 개의 변 얘네 세 개가 같아요. 근데 그냥 같은 게 아니라 얼마로 동일하다고? 이 R로 어때? 동일해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 다음 요 놈을 식기에서 당연히 그럼 요 놈을 이항시키면 A라는 놈에 시키는 뭐 곱하기? 2R 곱하기 얼마? sin A로 바꿔도 돼 안 돼? 되지요? B라는 놈에 시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뭘로? 2R 곱하기 뭘로? sin B로. 다음 C라는 면도 바꿀 수 있어요. 시작. 곱하기 그렇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가장 자주 쓰이는데 문제에서 자꾸 놓치는 하나의 공식 얘네들은 그냥 외워놓으면 금방금방 익혀져. 솔직히 이거는 쓰다 보면 금방 익히는 거거든. 근데 세 번째 걸 대부분 못하거든. 그 세 번째 건 뭐가 있냐면 이 식에서 얘네들이 다 어쨌든 저쨌든 요 놈들은 동일하거든. 뭐가? 누가 동일해? ER 동일하지. 그러면서 분수가 의미하는 건 또 하나 있다 그랬어. 나누기 말고 뭐 의미한다 그랬니? 그렇지. 비율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ER 동일 이것도 B를 의미한다는 건 보시면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누구하고? A 대 B 대 C와 같아 달라? 같아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즉 변의 길이의 B하고 됐냐 안 됐냐? 변들의 길이의 B하고 그 각들의 무슨 값하고 사인 값하고 같아 달라. 다시 변의 B하고 변의 길이의 B하고 그 각의 사인 값들의 B가 같아 달라. 같은 거야. 단순하게 식만 보이게 된다면.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자리에 안 간 사람 다 갔니? 그런데 이 각 ABC라는 건 삼각형에서 나오지. 맞아 틀려? 이 ABC라는 건 어디에서 나와? 삼각형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A와 B와 C를 더하면 당연히 항상 얼마가 될 것이고 180이 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그러면서 이 ABC라는 건 어쨌든 저쨌든 삼각형을 이루는 각이니까 제로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을 거거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나요? 그럼 요 식에서 우리 뭐를 하나 떠올릴 수 있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변의 길이의 B와 이 각의 그냥 각의 B는 아니야. 각의 뭐의 B하고 사인 값하고 어때? B가 같아 달라? 같아. 그런데 이 각들은 제로부터 파이까지 존재를 해. 제로부터 파이까지 존재하는 각들에 대해 사인을 매긴 거잖아. 그럼 사인 그래프를 떠올려 보시면 다시 무슨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 사인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 됐니? 제로부터 파이까지 말고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일단 이 그래프가 뭐하니? 증가해. 맞아 틀려? 즉 그 얘기는 다시 갑니다. 즉 변의 길이 B랑 동일하다는 건 변의 길이가 크면 다시 변의 길이가 뭐하면? 크면 즉 길면 긴 변이 대변이면 마주보는 각의 무슨 값이? 사인 값이 제일 클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사인 값이 제일 큰데 그 사인 값이 요놈의 식기가 당연히 결국에 단순하게 생각해주세요. 길이가 길어. 각의 크기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그렇지 커져야 돼. 맞아 틀려? 삼각형에서 이 각들은 무조건 뭐야? 대변대각이라고 그랬잖아. 이 변의 길이가 제일 길어. 그럼 각이 뭐여야 돼? 무조건 커야겠지요?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가니? 근데 사인은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 90도까지는 무조건 증가하고 90도부터 다시 180도까지는 뭐하게 돼? 파이까지는 감소하잖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각이 크다 그래서 됐니? 무조건 사인 값은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둔각이기 때문에 그건 바뀌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하지만 어쨌든 각이 크면 변의 값은 커져 작아져? 커져요. 표현 이해 갔죠? 가장 긴 변이 된다는 건 당연히 그거에 해당하는 대각의 크기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사인은 애매해요. 그지? 근데 코사인으로 보면 코사인은 제로부터 파이까지 뭐하니? 감소하지. 맞아 틀려? 그럼 각이 커지면 코사인 값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그렇지 작아져야 돼. 예 갔어 안 갔어? 이게 나중에 주어진 식의 최대초도 구분하실 때 요건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됐니? 그래서 이게 일단 가장 기초적인 사인 법칙이고요. 쟤들을 뭐 하시고 외워 놓으시고 그대로 공식에 적용을 하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됐니? 그렇다면 얘들 적용을 어떻게 하냐? 이런 내용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어이구야 50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찾으라고. 됐어? 됐니? 이러한 삼각형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삼각형을 예를 들어 PQR이라고 한다면 이때 선분 PR의 길이를 찾으래. 됐어 안 됐어? 근데 이놈의 식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이면 땡큐인데 직사각삼각형이 아니거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직각삼각형이 아니니까 이놈의 식기를 푸실 때 일단 가장 기초로 접근을 하는 것. 기초 접근은 당연히 쳐다보니까 이 변의 길이를 알고 싶어. 다시 이 뭐의 길이를 알고 싶어? 변의 길이를 알고 싶지. 변의 길이를 알고 싶은데 요놈의 식기에서 이 변과 여기 마주보는 대변과 대각의 크기를 알지요. 마찬가지로 이 변과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 알아 몰라? 알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대변 대각을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야. 즉 이 각이 60도면 그거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 얼마? 3이잖아. 그럼 요놈의 식기 그대로 만들면 사인 몇 도분의? 60도분의 얼마? 3이라. 요놈이 45도면 여기 변의 길이는 얼마야? x인 거지? 그럼 요놈의 식기는 사인 몇 도분의? 45도분의 뭐하고? x하고 어떻다? 같다. 됐냐 안 됐냐? 둘이 어떻다? 같다. 됐어 안 됐어? 그럼 그대로 풀어버리면 사인 60도가 얼마 되니까? 2분의 루트 3인 있고 다음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나올 테니까 약분 바로 하시면 될 거고요. 그대로 넘기시게 된다면 x는 얼마로? 루트 6 나오겠죠. 됐니? 요렇게 찾는 게 일단 기초고요. 근데 이 기초를 써먹는 게 당연히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만 더 센스를 발휘한다면 편하긴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을 쓰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의 값을 이용을 해야 돼. 그 사인의 값을 이용한다는 건 무슨 각만? 특수각만 쓰거든. 몇 도? 30도 또 45도 또 60도. 그렇지. 그 세 개만 쓴단 말이야. 그럼 그 세 개를 쓴다는 건 다시 일단 삼각형 나오면 제일 첫 번째 뭐 쓰라 그랬니? 각 세 개 뭐 하면? 더하면 그렇지. 까먹지 말라니까. 너네는 항상 기초를 까먹는다고. 가장 기초 무조건 거라고. 삼각형이잖아. 세 내각이 하면 얼마 나와야 돼? 무조건 써야 돼 이거. 그럼 얘를 써먹으라는 건 얘 몇 도야? 얘 몇 도야? 그럼 여기 각의 크기 몇 도야? 그럼 여기서 특수각이 누구하고 누구니? 45도와 60도가 특수각이죠. 75도는 특수각이 아니야. 70도는 특수각 아니야. 그럼 75도는 특수각 아니라는 건 자 봅니다. 이 길이 3이고요. 여기 몇 도? 45도고 얘 몇 도? 6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려 직각삼각형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2지. 그럼 이 길이 얼마 나와야 돼? 루트 2분의
3 나와야 될 거야. 1대1 대 루트 2니까 루트 2에 해당하는 게 얘면 1에 해당하는 루트 2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이 길이는 루트 2분의 얼마? 3.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근데 이 왼쪽 부분도 무슨 삼각형 나와? 직각삼각형 나오지? 여기 몇 도야? 특수각이네? 맞아 틀려? 2에 해당하는 게 얘야. 1에 해당하는 게 뻘갱이야 여기야. 1에 해당하는 거 2대1 대 루트 3에서 1에 해당하는 게 여기는 2야 빗변이니까 1에 해당하는 게 뻘갱이 변이야 노랭이 변이야? 노랭이 변. 됐지요? 항상 대변대각은 동일합니다. 됐어 안 됐어? 그림 모양 보는 게 아니라 각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지. 그럼 얘에서 1에 해당하는 거 찾으려면 얘를 얼마로 나눠야 돼? 루트 3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분해? 루트 2분의 얼마? 루트 3 나오겠지? 그럼 여긴 2에 해당하니까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2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얼마? 루트 6 이런 거 푸셔도 돼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어쨌든 저쨌든 삼각형이 나오면 각다 더하면 몇 도? 180도고 사인 법칙은 됐니? 다시 무슨 법칙은? 사인 법칙은 왜 저번에 반지름이 들어가는 식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언제 사용을 한다고? 대변? 대각일 때.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언제 사용한다고? 대변? 대각일 때. 표현 이해 갔죠? 오케이 정답. 자, 제일 왼쪽 지웁니다.
이쪽 지웁니다. 자, 다음은 좀 더 보고 가봅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예제 마지막이고요. 자, 삼각형 ABC에서 다시 문제 맨 앞에 뭐라고 나왔어? 그러면 뭐부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 180 또는 파이 됐지요? 기본 항상 까먹지 마시고요. A 대 B 대 C가 1대 2 대 3이래. 그러면 얘는 각이야 변이야? 그렇지, 각이야. 항상 표현 기억하시고 그때 뭐 구하라 그랬어? A 대 B 대 C. 각이야 변이야? 변의 B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알면 변의 길이의 B하고 누구 B하고 사인의 B하고 같다 다르다? 같다.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됐냐 안 됐냐? 그런데 각의 B가 몇 대 몇 대 몇이래? 1대 2 대 3이래. 그러면 A와 B와 C를 더한 게 몇 도가 되니까? 180도. 즉 파이가 나오니까 각이 표현할 수 있냐 없냐? 표현 되겠죠. 파이에 몇 분의 몇? 6분의 1. 이해 갔냐 안 갔냐? 각 B는? 파이에 6분의 2. 각 C는? 파이에 6분의 3. 그래서 얘는 6분의 몇 파이? 1파이, 얘는 3분의 몇 파이? 1파이, 연놈의 식기는 2분의 몇 파이? 1파이 나오겠지요? 됐니? 그럼 A 대 B 대 C라는 거. 사인 뭐와 사인 뭐 대 A 대 사인 뭐 대 B 대 사인 뭐 C하고 동일할 거고요. 근데 각 A, B, C를 우리 찾아못 찾아? 찾을 수 있지요? 됐니? 그럼 연놈의 식기는 2분의 1대 다음 2분의 루트 3대 다음에 1 표현될 것이고 당연히 식기는 2대 루트 3대 얼마. 예, 이렇게 표현되겠네. 됐나요? 됐니? 다음 두 번째 삼각형 ABC에서 사인 제곱 B와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B는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C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1학년 때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중간중간 해줬어. 이 삼각형 하나가 어떤 삼각형인지 알려면 기본적으로는 각보다 무조건 누구의 관계로 돌려라? 변의 관계로 돌려라. 다시 누구 관계로 돌려라? 변의 관계로 돌려라. 됐냐 안 됐냐? 물론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갖고는 가셔야 돼.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 파이 180.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됐니? 이걸 그럼 뭐라고 바꿔야 돼? 파이 마이너스 C라고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같이요? 됐니? 다음 어떤 삼각형인지 알려면 뭘로 바꾸라고? 변으로 바꾸시라고.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놈의 식을 뭘로 바꿔야 돼? 변으로 바꿔야 돼. 됐냐 안 됐냐? 다시 저기 나와 있는 사인 놈들을 뭘로 바꿔야 돼? 변으로 바꿔야 돼. 그럼 변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당연히 우리가 물론 지금은 안 외웠지만 외운 무슨 법칙을? 사인 법칙 쓰면 될 거거든. 아마 지운 부분에 필기 있을 겁니다. 사인 A라는 놈의 식을 뭐라고 바꿀 수 있고요? 5분의 2R분의 얼마? A라고 바꿔버리면 되니까 변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여기다 갖다 넣게 된다면 2R분의 뭐에? B의 뭐 완전 제곱 표현 될 것이고 요놈의 식기는 뭐분의? 2R분의 뭐에? A의 완전 제곱 될 것이고 다음 요 식기는 2R분의 누구의? C의 완전 부제곱이 될 거고요. 분모가 4R제곱, 분모 4R제곱, 분모 4R제곱이니까 다 좌우 연근의 4R제곱 곱해서 지워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뭐 제곱은? B제곱은 뭐 더하기? A제곱 더하기 C제곱 나오겠지요? 그러면 요 놈의 식기는 ABC가 뭘 의미했으니까? 변을 의미했으니까 이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 에이 정확하게 쓰라 그랬습니다. 각 B가 몇 도인? 90도인 뭐? 직각 삼각형 이렇게 쓰셔야 돼요. 됐죠? 그냥 직각 삼각형 쓰시면 안 됩니다. 각 B가 직각 또는 변 B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 둘 중에 하나 쓰셔야 됩니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오케이. 필기하시고 잠깐 적고다가 원장님 수업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저녁 수업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뭐가 있어요.
있으면은 아 3번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문제 풀이는 안 할 거야. 오늘 문제 풀이는 안 할 거고 아마 목요일 정도부터 이게 오늘 아는 친구들도 꽤 있어서 정리하면 이제 3번, 4번 풀이를 이어갈 건데 4번 때문에 이 얘기를 조금 할게요. 대다수 학생들은 돼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이런 게 있거든? 함수의 무선성이다 여러분들. 대칭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지. 첫 번째 주어진 함수가 혹시 됐는지 보자. y 주어진 함수 잠깐 줘는 왜안 적어 그냥 무슨 주어진 함수 자체가 y축 대칭 함수래. 다시 무슨 축 대칭? 그럼 관계식은 어떻게 되지? f-x는? 이거 돼? 이걸 들어봐. 첫 번째 어떤 주어진 함수 fx 자체가 y축 대칭의 특성이 있대. 함수 자체가 무슨 축 대칭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칭이라고 하는 건 우리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선대칭과 다시 무슨 대칭과? 그 선은 항상 이렇게 뻗짝 서 있어. 그러니까 누워있는 직선에 대한 대칭성을 얘기하진 않아. 그러니까 누워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면 이거 그냥 함수가 아니거든. 다시 뭐가 아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은 나중에 이과생들 중에 기하를 수강하는 학생들만 뭐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뭔 외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딱딱 써있는 직선은 y는 k야, x는 k야. x는 k 형태지, 그치? x는 k 형태. 한 두 번째 점대칭이라고 하는 게 나와. 무슨 대칭 여러분들? 점인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a,b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납득돼? 나의 주장은 이래. 여기에 대한 공부는 여기 눈앞에 펼쳐지는 이 그래프를 눈에 집어넣어놓고 나올 때마다 써먹어. 주어진 함수가 무슨 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면 결론이 뭐지? f의 빼기 x는 뭘 만족한다? 본 적 있어? 네?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축 대칭? y축도 사실 하나의 직선인 거지, 그치? 이해돼? 돼? y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지? x는 0이지, 그치? 그러니까 선대칭에 해당되는데 사실은 x 이퀄 제로 대칭이야. 그래서 차후까지 대비해서 사실은 여기에 0이 생략돼 있어. 다시 뭐가 생략돼 있다? 0인 거니까 뭐 당연히 생략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말뜻이 뭐냐면 y축 대칭이니까 x값 제로 기준으로 했어. 맞아 여러분들? 같은 간격으로 떨어지자. 어떤 간격으로 떨어지자?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보자.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간격을 x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x가 됐겠지, 그치? 근데 모양 자체가 무슨 축 대칭이니까 이거 목요일날 물어볼 거야. 야 스키 타는 놈들 좋냐? 니네끼리 놀아서? 뭐 허무스럽다고? 물어보자마자 튀어나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물론 y축 대칭이면 다항함수 입장에선 짝수처럼만 돼 있다 뭐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건 2학기 미분 파트에서 들으시면 되고 그럼 그 거에 대응되는 y값은 누구 x야? fx지. 그 거에 대응되는 y값은 누구야? f-x지, 그치? 근데 무슨 축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이니까. 맞아 여러분들? 그들의 y값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해됐어 여러분들? 그럼 이걸 확장해서 주어진 함수가 x 이퀄 k 대칭이래. 다시 누구 이퀄 k 대칭이 여러분들? 그럼 뭔가 딱 써있는 누구는 k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럼 간단한 거지. 저 상황 전체를 원래는 x는 누구 대칭이었는데 잠시만 원래는 누구 대칭이었는데 x는 제로 대칭이었잖아? 그 제로가 어디로 간 거지? k로 갔으니까 다 평행 이동한 거지, 그치? 그런데 그리 공부하는 것보다는 마찬가지 이론을 데리고 와보라고.
그림을 못 그려 이렇게. 여기가 누구는 K다 여러분들? X는 K야. 그럼 마찬가지로 K 기준으로 같은 간격으로 벌어져도 대응되는 Y 값이 어떻다 여러분들? 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그 벌어진 간격을 똑같이 X라고 해보자고. 뭐라고 해보자고 여러분들? 그럼 여기 X 값은 뭐가 되는 거지? K 플러스 X지. K에서 X만큼 이동했지? 그럼 여기 X 값은 뭐가 되는 거지? K 마이너스 X지. 납득하겠어요 여러분들? 돼? 그럼 그 점의 Y 값은 뭐가 되는 거지? F의 K 플러스 X가 된 거지. 그 점의 Y 값은 뭐가 된 거죠 여러분들? 납득하겠는가? 돼? 그럼 또 걔네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관계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시작 F의 누구 마이너스 X가 F의 누구 플러스 X랑 동일하대. 이해됐지 그치? 그럼 특징이 뭐지? 이놈의 선대칭의 특징. 다음 시간에 한번 선대칭까지 이어갈까요? 선대칭의 특징. 일단은 나와 있는 두 X값을 봐. 무슨 값을 봐 여러분들? 그 X값의 합은 보시다시피 항상 몇 K로 일정하죠 여러분들? 2K로 일정하지 그치?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조금 전에 너와 너의 딱 중점이 누구였으니까 K였으니까 너와 너의 합은 항상 몇 K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2K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돼? 여기 집중하고 있니? 너 왜 플러그 쳐다보고 있니? 내가 플러그니?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돼? 그러면 같은 식을 만들어 보자고. 동일하게 X K 대칭이래. 다시 X 누구 대칭이래 여러분들? 그런데 관계식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아무튼지 간에 이 두 개의 X값의 합이 특정 상수로서 일정하잖아. 다시 이 K는 분명히 상수야. 다시 무슨 수 여러분들? 상수. 쉬운 말로 정해진 숫자라는 뜻이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그들의 합이 이 K로서 일정하다? 그럼 더한 걸 2로 나누면 X는 K가 되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돼? 같은 관계식 만들어봐. fx는으로 시작한대. 그럼 f에 얼마가 기어 들어와야 x 이퀄 k 대칭이 되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너와 너의 합이 요 안에 있는 x 값들의 합이 몇 k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2k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럼 더해서 2k가 나오려면 일단 2k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납득하겠어 여러분들? 근데 더했을 때 누가 날라가 줘야 되는 거지? x가 날라가야 2k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뒤에 누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x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랬어도 누구는 k 대칭이라는 거야. x는 k 대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대칭을 확인할 때는 안쪽에 있는 이 x 값들의 합을 주목하라고. 납득하겠어? 이해돼? 되는데? 핸드폰으로 찍고 프린트에 필기해와. 뭘 더워? 뭘 더워? 확장하자고. 다시 봐. 저 새끼는 이렇게 찍는 게 어려워. 저 새끼냐고. 확장하자고. 얘가 등장할 건데 f 몇 k-x? 줘도 되지? 아직 점대칭은 안 했어. 점대칭은 목요일날 할 거야.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목요일날 아마 강의하게 돼. 4번 문제 풀이 때문에. 몇 번 문제 풀이 때문에? 동시에 여러분 이번에 중간고사 혹시나 모를 걸 대비해서 y콜 fx라는 함수가 있고 y콜 f의 2k 빼기 x라는 함수가 따로 있대. 자, 잘 보네. 조금 전에는 한 개의 함수를 가지고 몇 개의 함수를 가지고 맞아 여러분들? 그가 x는 k 대칭이면은 너랑 너랑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이었고 이해돼? 지금은 그냥 너란 함수가 있고 그냥 너란 함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번에 함수가 몇 개가 등장한 거지? 두 개가 등장한 거지, 그치? 근데 그 생겨먹은 녀석이 한 개는 요거고 한 개는 이거래. 납득하겠어 여러분들? 이 두 함수는 별도의 얘기가 없어도 자동으로 x는 k 대칭이야. 다시 자동으로 x는 무슨 대칭이라고 여러분들? k 대칭이야.
이해됐어 여러분들? 그럼 이건 왜 그런 건지 잘 봐봐.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는 애가 예를 들어서 fx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쳐. 잠시만 빨리 밥 먹으러 보내줄게. 요거까지만 짚거리고 알겠죠 여러분들? 빨리 넓겠어? 넓겠어. 예를 들어서 네가 fx야. 이해돼? 그럼 얘는 어떻게 태어난 거야? 난 이 정적이 싫더라. 난 이 정적이 너무 싫더라. 내 말을 들어봐. 안에 몇 k 빼기 x가 있지? 가태란다. 겉에가 똑같이 f지, 그치? 그럼 사실 이런 걸 합성 함수라고 하는데 무슨 함수? 돼? 되긴 뭐일 때. 잘 들어. 너라고 하는 애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지. 베이비. 다시 뭐 여러분들? 베이비. 베이비는 뭐야? 원래 가장 기본적인 상태. 그럼 상상해봐. f2k 빼기 x라고 하는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비 상태는 누구였을 것 같아? fx지. g3 빼기 x 가장 가장 원래 베이비 상태는 누구였을까? gx겠지, 그치? 맞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따구로 생겨먹은 새끼들은 사실은 다 그 녀석의 베이비로부터 온 새끼들이야. 그럼 어떻게 왔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해돼? 그럼 해봐. 상상해봐. 여기 x가 있지. 여기 누가 있지? 마이너스 x가 있지, 그치? 내가 너를 빼기로 묶은 다음에 1에 쓰는 건 내 맘인 거지, 그치? 돼? 그럼 어떻게 한 새끼지? x 빼기 2k니까 뭐 하는 거야? 그렇지. x축 방향으로 몇 k만큼? 2k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그치? 그럼 질문이야. 2k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그 앞에 뭐가 붙은 거야? 맞아 여러분들? 그럼 판단해. 평행 이동 먼저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평행 이동한 거야? 정렬이 눈이 풀려나가고 있어. 정렬이 눈이 새끼가 뭐라고 하는 거지? 마이너스를 먼저 붙였을까? 아니면 평행 이동을 먼저 했을까? 만약에 평행 이동을 먼저 했잖아? 무슨 이동을 먼저 했어? 평행 이동을 먼저 했으면 x-2k가 됐겠지, 그치? 이건 알아? x 대신에 빼기 x가 들어왔지, 그치? x 대신에 빼기 x 들어왔다는 건 사실은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잖아. 그럼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꿨다는 얘기는 사실은 무슨 즉 대칭을 한 거지? 그렇지, y축 대칭을 한 거지, 그치? 평행 이동을 먼저 해. 맞아, 여러분들? 그 다음에 y축 대칭하겠대. 무슨 축 대칭하겠대? 그러면 마이너스가 이렇게만 붙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붙는 건 아니지. 그지?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정확하게 다른 거야. 마이너스 x 더하기 2k? 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k. 그지?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너라고 하는 새끼는 fx를 다시 누구 x를? fx에 대해서 1번 x 대신에 빼기 x 박아서 무슨 축 대칭을 먼저 한 거야? y축 대칭을 먼저 한 거야. 납득하겠어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x축 방향으로 몇 k만큼 이동한 거야? 2k만큼 이동한 거야. 납득돼? 납득돼? 그러면 그렇게 조작지를 가한 이 함수와 원래 함수 사이의 관계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게 궁금한 거거든. 그럼 해봐. 잘 따라와. 잘 따라와. 이렇게 세로선을 삐딱하게 못 그려. 예를 들어서 네가 fx야. 이해되지?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 지금? 어? 그런 다음에 y축으로 뒤집어 버쳐. 그럼 이렇게 된 게 지금 누구인 거예요? f-x지. 이해돼? 이걸 이제 몇 k만큼 이동할 거야. 편의상 k를 양수라고 한다. 편의상 k를. 그러면 질문. 이 점의 x값이 얼마야? 0이지. 그럼 너는 어디로 와? 뭔가 이 k로 왔겠지, 그치? 그럼 내가 어딘가 이 k 라인을 설정할게. 몇 k 라인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너는 일로 오는 거지, 그치? 납득하겠어? 아, 돼, 안 돼? 그럼 너는 이 k로 온 거야. 그럼 이제 네가 f의 몇 k-x가 된 거야. 납득하겠지, 그치? 어디가 궁금한 거냐면 너가 궁금한 거야. 그럼 이런 거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부르지? 교점이라고 부르지. 교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야. 교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되잖아? 해보자고. 그럼 누구랑 누구랑 연립하는 거지? fx랑 f 몇 k-x랑 연립하는 거지, 그치? 그럼 해봐. f의 x가 f의 몇 k-x다. 이 식을 풀어야 되는 건데 맞아 여러분들? 질문. 그 점에서의 y 값은 당연히 서로 같지, 그치? 돼? 돼? 그 점에서의 하얀 새끼의 x값이나 파란 새끼의 x값은 여기로 동일한 거지, 그치? 맞아? 맞아? 그럼 너의 x값은 x인 거지, 그치? 맞아, 틀려? 너의 x값은 몇 k-x지? 이걸 풀어. 몇 x가 몇 k요? 아, 그러니까 x는 누가 되는 거야? k지. 아, 여기가 누구래 여러분들? k지. 잘 봐. 그대로 엎어친 다음에 맞아 여러분들? 그대로 옮겼으니까 사실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은 뒤집어 친 다음에 옮긴 거니까 생긴 모양새는 동일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대칭성은 유지가 되겠지, 그치? 했어. 너란 함수와 너란 함수는 기본적으로 누구는 k 대칭이다 여러분들? x는 k 대칭인 함수인 거야. 납득하겠어? 돼? 그럼 해볼게. 밥 먹고 하자. 찍어. 이거 복습해요. 알겠죠 여러분들? 알았냐고? 복습해요. 자, 찍고 이거 한마디만 들어봐. 한마디만. 찍었어? 빨리 찍어 이준. 어우 더워. 잠깐만. 나 지금 가면 잠깐만 기다려줘 여기서. 자, 듣기만 해봐. y콜 2x 승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어. 네? y콜 2에 4-x라는 지수함수가 있어. 너랑은? x는 2대칭이지. 보여? 다시 너랑은 x는 몇 대칭? 그건 왜? 너를 누구 x라고 보면은 너는 f -x야. 그지? 그럼 너랑은 합이 얼마니까? 4니까. 맞아 여러분들? 그거의 절반. 너랑은 x는 몇 대칭이다? 2대칭이다. 보여? 보여요. 납득하시겠어? 오케이. 식사하시고 뵙겠습니다. 자, 목요일날 프린트 갖고 오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4번부터 문제 풀이 할 거야. 몇 번부터? 4번부터. 안 가네? 번호는?